자, 이제 심화학습 과정인데요. 심화학습은 수준별 부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아예 능력별로 다른 부교재를 선택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집에서 보통은 숙제를 하게 되고요. 풀이는 해서 합니다. 저희가 풀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해설을 하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채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빠른 정답은 주긴 하는데, 풀이 답지는 저희가 회수를 하고요.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빠른 정답을 주고 채점하게 한다. 그 다음에 책에다 푸는 게 아니라 책은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별도의 수학 풀이 노트에다가 서술형으로 풀어야 됩니다. 반드시 풀이 과정을 꼭 적으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수준별 부교재는 3회 누적 학습이 적용이 되고요. 3회 누적해서 반복해서 학습한다. 자, 저희 특징 중에 하나가 이 3회 누적 학습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저희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만든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 철저한 오답 관리 또한 저희 학원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집을 푼다, 뭐 RPM을 푼다, 셀을 푼다, 이런 것들은 뭐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저희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그 한 권의 문제집을 완벽하게 풀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동안에 나오는 오답을 누적으로 2중, 3중 관리한다. 베타 트랙, 별풀이 노트, X파일 마스터 노트를 통해서 관리한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화학습은 개인별로 다르다. 개인별로 수준별 부교재 사용해서 한다. 자, 그럼 저희가 수준을 나눌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저희 레벨이 S, A, B, C, D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나는 목표가 3등급이다. 3등급인 학생들은 25명 기준에 한 6등 정도 되겠죠. 나는 6등이 목표야. 5등이 목표야 하는 아이들은 3등급이 목표인 거죠. 나는 10등이 목표야. 그런 아이들은 4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등급이. 난 1등 할 거야. 뭐 2등 할 거야. 자, 이 등수에 따라서 이제 목표 등급이 생기는 거죠. 또는 퍼센트에 따라서. 자, 레벨별 학습 방향을 보시는데 이 레벨별로 수준별로 이 부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 보통 3등급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난 목표가 3등급 받겠다. 아, 현재 3등급이 아니라 3등급 목표인 학생의 기준이에요. 나는 이번 시험에, 다음번 시험에 3등급 받아야 되겠어 하는 아이들은, 자, 개념서 한 권과 유형서 한 권, 즉 두 권을 마스터하는 게 목표입니다. 두 권을 마스터. 이 마스터라는 말은 언제 어떤 문제를 딱 주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되는 정도라는 거죠. 이 정말로 문제집을 등급이 4등급인데 문제집만 5개, 6개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보통은 앞에만 풀고 말죠. 정말 비효율적이고 안 좋은 학습법이죠. 개념서 한 권과 유형서 한 권, 즉 이 두 권만 마스터를 해도 3등급이 가능한 실력이 나옵니다. 자, 자기 공부 시간은 학원에서 하는 거 말고, 즉 숙제로 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숙제 포함 집에서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이상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조금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이제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개념서 한 권과 유형서 한 권을 마스터한다. 3회 누적 학습을 통해서 반복해서 마스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이 유형서까지 풀기는 힘들기 때문에 개념서 한 권만이라도 완벽하게 학습하면 4등급이 가능하다. 자, 2등급, 1등급은 좀 이제 개인차가 되게 심하고,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심화 문제집을 추가해야 되고, 1등급 목표인 학생들은 이제 고난도 학습을 또 해야 되는 방향이 또 있습니다. 자, 저희의 수준별 학습 교재는, 자, 개념은 수학에서는 쓰고, 그 다음에 RPM이 이제 기본 교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레벨이 B 이상인 학생, 즉 3등급, 목표가 3등급 이상인 학생부터는 수학의 셈과 RPM을 풀고, 그 다음에 레벨이 만약에 목표가 2등급 이상이다, A등급이다 하는 학생들은, A 이상이다 하는 학생들은 자유스토리, 그 다음에 수능기출, 블랙라벨에 해당하는 문제집을 추가로 풀게 되는 거죠. 4등급 이하의 목표 학생들은 RPM을 안 풀고 수학의 셈만 반복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수준 학습 퀴즈 중에 셀을 풀 수도 있고 다른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추천하는 학습 교재는 수학의 셈과 RPM 그리고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고 이 외의 것들은 저희가 개인별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에 맞는 부교재를 상의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교재를 풀 때 그냥 책에 푸는 게 아니라 별도의 수학 푼 노트에 푸는 건데 이건 개인적으로 각자가 취향에 맞는 노트를 준비해서 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칸이 쳐져 있는 둘이 있는
노트를 사서 풀 수 있고요.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요. 동그라미 이 친구는 이야 잘 풀었네요. 거의 다 맞았네요. 그죠? 또는 나는 그게 싫다. 이렇게 4칸 나눠서 연습장처럼 4칸 나눠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네. 수학 풀이 노트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개인별로 준비를 해서 각자 원하는 노트를 사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푼 문제에 대해서 아까 동그라미하고 별표하고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학 메타 트랙, 나의 학습 기록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이 기록표 보시면은, 수원 수학의 쌤 기준인데, 왼쪽에 유제를 푼 거에 대해서 1차에 X, 틀렸다. 틀린 부분들은 이제 고쳤겠죠. 틀린 부분들은, 한번 뭐 계산 실수라든지, 뭐 풀이가 잘못돼서 틀렸던 거 고친 거고요. 그냥 동그라미 맞은 거, 이렇게. X 틀렸던 거, 맞은 거, 이렇게 기록을 하고, 별표 잘 몰라서 쌤하고 같이 풀었다. 또 친구한테 물어봤다. 또 답지를 참고했다. 그런 것들을 별표를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번 학습에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1차에 기록을 하고, 다음번 수업 또는 그 다음번, 시간이 좀 지난 후에 1차에 틀렸던 거, X표 한 거 있죠? X표를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죠. 반복학습. 이렇게 풀게 되는 거고. 자, 시간이 지나서 한 1주, 보통은 이제 1주, 2주 지났을 때, 이 1단원의 유제를 한 번 더 풉니다. 2차 이렇게 쭉 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풀면, 그때 맞았던 거 틀리기도 하고, 하죠, 이렇게. 그죠? 별표했던 거는 공부한 효과가 있네요. 그죠? 한 번에 맞았네. 별표했는데, 맞았는데 또 별표가 됐어. 19번에 뭐였을까? 궁금해지네요. 그죠? 이런 것들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수업을 하게 되는 거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이 복습의 주기를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답을 금방금방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복습 주기를 요거 이렇게 푸는 과정을 좀 길게 잡아줘야 돼요. 2주 정도 또는 3주 이렇게. 그러나 거꾸로 정말 오늘 수업한 것도 다 까먹어. 지난주 것도 까먹어. 그런 아이들은 바로바로 이어서 복습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 개념을 오래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1차, 2차 간격이 일주 정도, 일주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푼 거에 대한 기록들을 쭉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1차를 풀고 나서 많이 푼 이유는 이 아이가 이 4단원을 좀 어려워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단원평가를 통해서 개념이 많이 부실하기 때문에 두 번째 풀 때 쭉 전부 다 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 틀렸던 것만 다시 풀게 하거나 아니면 한번 전부 다 다시 풀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단원평가라든지 학습 상태를 보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단원별로 조금씩 푸는 양이나 이렇게 다른 이유는 이제 선생님이 보고 아이가 복습 많이 필요하다, 어려워한다, 그럼 더 많이 풀려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 복습, 조금만 복습해도 괜찮다 싶은 경우들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체크해서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원을 어떻게 몇 번 했는지를 이 수학 메타 트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통해서 아이가 잘 못하는 단원이 어딘지 또 어디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엑스파일 마스터 노트는 자, 이렇게 몇 번을 풀었는데 해도 모르겠다. 별표가 계속 반복된다. 별표 세 가지 있죠. 유제 22번은 별표만 한 번, 두 번, 세 번이네요.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별도의 엑스파일 마스터 노트에 기록을 합니다. 9월 23일 날, 요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요 문제를 너무너무 모르겠다. 자, 앞에 문제 페이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계량 이해도 안 되고, 문제 이해도 안 되나 봅니다. 네. 앞에다가 문제를 쓰고,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풀이를 씁니다. 앞에 문제에 대해서 뒤에 풀이를 쓰는 거고, 이렇게 별표가 계속 누적되는 문제들은 마스터 노트에 기록을 하고, 반복해서 별도로, 아까 메타 트랙에 복습하는 거 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복습을 계속 또 반복해서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 아이들이 정말 이 한 문제를 풀 때 여기 나오는 개념들이 한계가 아니거든요. 복합적인 개념 연습하기에 내가 풀었던 거를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이렇게. 자, 앞에는 문제 페이지, 문제를 적고, 뒤에는 이렇게 풀이를 적고. 해서, 이렇게 마스터노트를 관리를 해서 본인이 잘 못 풀었던 유형들, 그리고 정말 어려웠던 문제들을 시간이 지나 다시 풀게 되면은 이 성취감도 굉장히 생기게 되는 거고, 또 공부 효율성도 엄청 좋아지게 되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 유형의 개념들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자, 1년의 수업이 끝나면 진도 개념 수업과 진도 수업과 단원평가, 심화학습이 끝나면 이제 정기적으로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현재 레벨을 평가합니다. 현재 레벨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또는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레벨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이 레벨 테스트는 보통 한 달에 1, 2회 정도를 합니다. 좀 길면 분기 한번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학생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레벨 테스트는 대단한 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거 학습지가 좀 별도로 있긴 한데 대단한 평가를 통해서 묶어서 하게 되는 거고 이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레벨 평가를 통해서 이제 아이의 학생들의 수업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이 방향이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저희의 관리 시스템은 오랜 동안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집약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관리 시스템을 약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자, 등원 출결 문자가 있습니다. 등원 알림, 하원 알림, 언제 왔고 언제 나갔는지. 그 다음 수업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한 게 무엇이었고 오늘 진도와 테스트와 수작 문제를 이제 학부모님께 공유하고 그래서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습 과정을 공유하는 게 그 컨셉입니다. 그래서 수학 베타 트랙이라든지 테스트 결과, 그 다음 모든 학습 기록을 원하시면 또는 주기적으로 항상 학부모님께 공유하고 전달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자, 등원 출결 문자는 이렇게 문자가 가고요. 저희는 통통통을 쓰긴 하는데 이렇게 언제 왔는지 등원, 하원, 알림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한 달 기간 또는 뭐 3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언제 며칠 날 이렇게 등원 하원 했는지 며칠 날 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업 내용은 기본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 진도, 어떤 진도를 했는지, 수학에서 몇 페이지, 테스트를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숙제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하고,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학습 과정이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내용을 전달을 하고 학부모님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일 학습 기록은 이렇게 요 카톡으로 보냈던 내용들의 집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진도와 테스트와 숙제를 기록을 하고 이렇게 테스트가 55점, 8단원 55점 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간색이 뭐냐면 얘가 11월 4일 날 55점 받았던 건데 11월 28일 날 한 2주가 지났죠. 3주 정도 지났죠. 복습을 한 겁니다. 복습을 했거나 다시 이제 11월 28일 날 날짜에 뭔가 이제 학습 기록이 있는 거죠. 10단원 60점 받았다. 11단원 50점이다. 요거는 이제 떨어진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수업을 통해서 그날에 붙은 수업 말고 별도의 추가 수업을 통해서 보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학습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떤 게 지금 보충이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그 보충한 기록을 날짜를 적어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 학원들에서는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면은 선생님이 공부를 하는 거지 아이들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 자기 학습량이 많아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학습량이 많아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고 어떻게 하면 자기 학습량을 늘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저희의 교육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개개인이 학습량을 늘릴 수 있을까? 스스로 할 수 있을까? 틀리더라도 본인이 더 많이 시도해보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보통의 아이들은 틀린 접근이 많지만 틀리는 과정도 공부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많이 틀려본 학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덜 틀리는 거죠.
틀리는 과정을 시행착오로 보고 교육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옆에서 바로 올바른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틀린 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더 많이 시도하고 생각해 보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주지 않습니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코칭합니다. 처음에 모른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네가 생각해야 될 접근법 중에 첫 번째 힌트가 무엇인지 힌트만 알려주는 거고, 힌트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알려주긴 하겠지만 최초의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힌트를 주면 그 힌트를 가지고 아이가 풀었을 때는 본인이 풀었다는 성취감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학생 스스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코칭하는 게 저의 교육 철학입니다. 현재는 챌린지 수학으로 저희가 수학학원 운영하고 있고요. 중계동에 은행사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프라자 2층에서 하고 있고요. 상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핸드폰 번호로 수업 중일 수 있으니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문자로 상담 원합니다 라고 문자 주시면 상담 가능한 시간을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수학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